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모두 구정명절 잘 쉬셨는지요? 예년 같으면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차례도 지내고 세배도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대부분이 상당히 그 단촐한 그 차례를 지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도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예년 같았으면은 저희 인제 출가한 그 딸들과도 사위들이 같이 와 또 손자, 손녀가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세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 부부 둘이서 단촐하게 지냈습니다. 따 좀 쓸쓸한 그런 새해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주요 경제 현안 이슈를 심층 분석해 드리는, 그전에 제가 경제 시평이라고 했는데 좀 시평 갖고는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심층 분석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주요 경제 현안 이슈를 조금 더 신문에 나는 거, 제가 늘 신문 기사를 보고 해설해 드리는 시사 해설보다는 좀 더 심층 분석을 해 드릴 필요가 있는 이슈에 관해서 심층 분석을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고용 사정을 보면은 현재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인제 발표했습니다만 실업자가 157만 명에 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고 어 그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실업자를 양산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고 제가 쪼금 더 심층 분석을 해 보니까 국민 절반이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인제 고용이라면 좀 인제 완전 고용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충분한 일자리를 가지고 완전한 full employment라고 그러죠. 완전한 일자리를 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이 영위되는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국민의 국민의 절반 정도가 그렇지 못하다. 실업자이거나 혹은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수입이 어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택도 없는 그런 아주 부족한 그런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심층무슨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뭐 며칠 전에 이제 발표된 것처럼 1월 달 취업자 증가가 증가 증가된 게 아니고 98만 명이나 감소했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예년에 보통 보면 한지 취업자 증가가 3-40만 명 정도 증가해 왔습니다. 2016년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쪼끔 줄어들었습니다만 대개 3-40만 명 정도 증가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급감을 했습니다. 급감을 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소득주도 성장 같은 그런 그야말로 최저임금 급등이라든지 혹은 반기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면서 일자리가 급감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인제 2018 년에 일자리가 10만 명도 증가하지 않는 상황까지 떨어지자 여기에 놀란 정부가 드디어 빨간 게 재정 일자리인데 재정 일자리를 어 증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정 일자리라는 게 무슨 뭐 특별하게 돈을 풀어서 어 예컨대 뭐 노장년들에게 거드는 일자리 한 달에 24만 원씩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청년들에게 한 달에 뭐 40-50만 원 정도 지급한다든지 이런 재정 일자리,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영위가 안 되는 그런 재정 일자리로 일종의 일자리 통계 분식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인제 지난 2-3년 동안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공공부문에 공무원을 증원한다든지 공무원이 한 5만 명 정도 증가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다음에 인제 또 공공기관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민간 기업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무라든지 그다음에 반기업 여러 가지 뭐 각종 반기업 정책, 세금 인상 이런 것 때문에 민간 투자가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급감을 하자 정부가 2018 년에 10만 명도 증가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자 명색이 일자리 정부라고 내걸면서 출마할 때 일자리 상황판까지 청와대에 설치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자
드디어 정책 전환 기조를 전환하려고 하기보다는 재정으로 이걸 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년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 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 실정을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 이 정부 들어서 특징이 실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고용 시장이 대붕괴가 되어서 마침내 이번 1월 달 지난달에는 98만 명이 감소하는 엄청난 상황을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전부 다 코로나 하나만 그냥 탓을 하면서 재정을 막 쏟아붓는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2011년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2018년에 이렇게 하락했거든요. 10만 명도 증가하지 않는 이런 지금 9만 7천 명 증가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까지 추락을 했고 그래서 인제 그 이후에 재정으로 일자리를 이렇게 증가시켰습니다마는 드디어 저번 달에 9만 8천 명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업자가 157만 명 증가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실업자가 대체로 90만 명에서 100만 명 내외의 선으로 유지해 왔었는데 157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런 인제 정말 참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 일자리가 없는 가장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예컨대 뭐 요즘 한 3인 가족 정도 됩니다마는 가족 전체가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 아픔을 정말 어 절절히 느끼는 그런 분들이 이제 국정을 담당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고 애를 쓰지 않나 싶습니다. 겉으로는 일자리 정부, 서민 정부로 하면서 말은 그와 정책은 그와 반대로 간다면은 그것은 위선이죠. 지금 너무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제 이게 우리가 지금 157만 명의 실업자 증가, 또 일자리 취업자 증가가 97만 명 감소한 취업자가 97만 감소한 그런 상황이 문제가 다 이게 전부가 다 아니다. 숨겨진 일자리, 불안전 취업자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고용 대불안을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용 통계를 좀 쪼끔은 어떻게 구성되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 인구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에 4,491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경제 활동 인구와 경제 비활동 인구를 구분을 합니다. 경제 활동 인구 2,766만 명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여기서 역점을 두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우선 먼저 비경제 활동 인구에 작년 말에는 1,722만 25만 명이고 이번 1월 달에는 1,758만 명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냥 쉬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업 통계를 어 조사할 때 일을 하려고 구직 활동을 했느냐 이런 걸 인제 조사하거든요. 구직 활동을 했는데 주 1 시간 이상 일을 했느냐 그러면 취업자가 되고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주 1 시간 이상 일을 못 했으면은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구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그냥 쉬는 사람들이죠. 이 그냥 쉬는 사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냥 쉬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쉬는 겁니다. 그다음에 취업 준비를 한다든지 취업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업 같은 데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컨대 뭐 삼성, 현대차 이런 데 가기 위해서는 재수, 삼수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지금 하는 사람 그다음에 구직을 아예 단념하는 사람들 취업이 안 되니까 몇 번 지금 뭐 100번 이상 원서를 낸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구직이 아예 안 되니까 구직을 단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가 있으면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취업자로 간주된 것 중에서 일시휴직이라는 것이 인제 문제인데 일시휴직이 뭐냐면 인제 지금은 취업이 돼 있는데 직장은 가지고 있는데 취업은 돼 있는데 실제 여러 사정으로 지금 잠시 쉬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된 것이
정부가 재정 일자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인제 노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 일자리 한 달에 24만 원씩 주는 공공 일자리를 한 70-80만 개 만들어서 인제 여러 각지에 그 노장년들이 뭐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하철에서 안내한다든지 혹은 뭐 개천 같은 데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정비를 한다든지 뭐 등등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일자리들이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집합에서 일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또 날씨도 또 노장년들에게는 추워지고 또 집합에서 모여서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그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시 휴직으로 간주했어요. 사실상 그런 재정 일자리는 일시적인 일자리 인데 그것이 코로나라든지 혹은 동절기로 인해서 쉰다고 해서 일시 휴직으로 간주해서 이 일시 휴직은 취업자를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일시 휴직하고 쉬었음, 취업 준비 구직 단념이 다들 실업 통계에 잡히지를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인제 그 실업 통계를 좀 적게 추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인제 지난달에 일시휴직을 보니까 일시휴직이 89만 명 정도 됐어요. 그게 인제 1,000명 단위가 1,000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시휴직 89만 명 이게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80만 명 안팎의 공급해 왔던 노장년에 대한 정부 공공 일자리 숫자가 맞먹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일시직이 좀 포함되어 있겠죠. 대부분 노장년 공공 일자리입니다. 이게 취업자로 간주가 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실업자죠. 그리고 그래서 통계상 실업자는 157만 명인데 실업 통계를 안 잡히는 앞에서 인제 보신 거 한 번 더 보면은 일단은 경제 활동 인구에 들어가야만이 취업자, 실업자로 구분이 되는데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가 돼서 실업으로 잡히지 않는 시어섬, 취업 준비, 구직 단념 이게 얼마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제 조사해 봤더니 시어섬이 지난달에 271만 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쉬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일도 안 구하고. 참 이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대부분 이제 시어섬이 주로 청년층이 되거나 노장년 중에서 인제 공공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또 뭐 여러 가지 또 입장에서 공공 일자리에 가지 않는 근데 뭐 대기업에 다니다 와 가지고 공공 일자리에 또 가기도 못하죠. 또 공공기관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또 공공 일자리 하기도 못하니까 그냥 쉬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이 시어섬 계층이 청년들입니다. 뭐 옛날 같으면 당장 수입이 없으면은 생활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뭐라도 좀 하겠지만은 지금은 다 쉬면은 인제 어 부모님 댁에 머물면서 일단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그만큼 인제 경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제 일본에서 막 얘기했던 캥거루족 비슷한 일단은 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이 쉬면서도 생활이 된다는 얘기죠. 그냥 쉰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쉬는 인구는 271만 명으로 많은데 농촌이라든지 공단의 중소기업에는 한국인은 일손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전부 다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고 그 외국인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요거는 1월 통계가 없어서 12월 통계를 썼는데 그게 또 77만 명이 됩니다.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연간 우리가 대체로 한 청년들이 한 50만 명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것은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되어 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구직 단념 아예 그냥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이 또 77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참 구직 단념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50번 100번씩 원서를 내도 안 낸다. 그러면 단념하게 되는 거죠. 요런 거를 다 포함해야 그러니까 통계상 157만 명에다가 실제 일시휴직하는 사람들 고거는 인제 취업자로 간주가 되어 있는 있고 그다음에 비경제 활동 인구로서 실업 통계에 포함이 안 되고 있는 쉬어섬과 취업 준비, 구직 단임을 포함해야만이 하면은 이것이 실제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통계상 실업자에서 일시휴직과
시어섬, 취업 준비, 구직 4년을 포함하면은 670만 명이 실제 실업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데 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는데 여건이 허용치 않아서 이렇게 일시휴직을 하고 있거나 쉬고 있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그래서 실제 이런 걸 포함하는 실제 실업자가 벌써 6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인제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혼자 사는 자영업자죠.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이게 4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400만 명은 인제 이런 사람들은 거의 수입이 없는 거죠. 근데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도 사실상 혼자 사는 자영업자인데 수입이 100만 원 안팎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코로나 오기 전에 한 150만 명 안팎 정도로 150만 원 안팎 정도로 조사가 된 바 있는데 아마 지금은 100만 원도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는 불완전 취업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다음에 무급가족 종사자 이건 아예 월급을 안 받는 거예요. 무급가족 종사자.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상당히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 무급가족 종사자가 여러 가지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냥 자영업하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그런 분들이죠. 그게 또 8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 일용직 근로자. 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정말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죠. 요즘같이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 이런 일시 일용직 더구나 요즘같이 또 이런 분들은 주로 건설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는데 건설 현장도 지금 뭐 건설 경기가 지금 빙하기죠. 주택 같은 경우를 공급 억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약 490만 5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다 합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수입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인제 여기서는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그래도 뭐 한 달에 돈 100만 원 미만이라 이 집안은 쪼끔은 뭐 만져보는 수입이 있는 생활은 전혀 안 되겠지만은 그다음에 임시직, 일용직 500만 명. 그리고 인제 무급과학 종사자 그다음에 취업섬, 취업 준비, 구직 단위 일시직 아예 수입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 전부 저는 '불안정 취업자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면 생활이 안 되는 정말 불안정한 취업자죠. 요걸 다 합하면은 1,600만 명입니다. 1,660만 명. 야 이게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에 1,660만 명 정도가 이 정도 통계예요. 이 통계청 통계를 제가 다시 가공해 본 건데 편제한 거죠. 편제해 보니까 약 1,660만 명이 불완전 취업자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합니까? 인구의 절반이 거의 생산활동 가능 인구 보통 생산활동 인구라고 그러죠. 제가 보기 생산활동 인구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제가 분류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러는데 여기 생산 경제활동 여기 경제활동 여기 생산이 아니고 경제가 적합해요. 앞에 경제활동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에다가 아까 경제활동 인구에다가 이런 거죠. 취업섬, 취업준비, 구직산년 이걸 포함을 하면은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일을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이걸 포함하면은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고 이런 분들을 포함한 것들 경제활동 가능 인구를 보면은 이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3,100만 명인데요. 3,1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 중에서 절반이 1,660만 명이 불완전 취업자입니다. 야 이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 고용 사정이 얼마나 취약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거의 한 2천만 명 이상을 고용해 주고 있는 민간 부문인데요. 이 민간 부문을 계속 규제하고 억압하고 적대시하는 이런 정책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나머지 한 절반 정도가 되게 상용 근로자고 상용 근로자는 인제 큰 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일부 분들이죠. 그다음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그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한 129만 명 정도 됩니다. 고용원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그래도 이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수입이 얼마 없는 불안전 취업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그래도 뭐 일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인제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걸 포함하면 1,591만 명 정도만 안정적인 완전 취업자로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에서 1,660만 명 정도가 불완전 취업자고요. 1,590만 명 정도가 완전 취업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취업 구조가 취약합니다. 지금 기업을 계속 규제하고요. 처벌하고 세금 거두고 이렇게 할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 경제활동 인구의 4분의 1이 사실상 실업자입니다. 청년들은. 우리가 보통 청년 그러면 15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근데 15세부터 하면 인제 고등학생도 포함되기 때문에 또 군대도 갔다 보면 25세부터 29세까지를 또 청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이 얼마냐면 지난해 890만 명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410만 명이고 비경제 활동 인구가 477만 명인데요. 이 비경제 활동 인구는 대개 뭐냐면 육아, 아이를 보거나 가사, 집안일을 하거나 뭐 결혼 일찍한 경우에 인제 해당이 되겠죠. 29세까지니까. 그다음에 재학 수강, 학교에 재학 중이나 수강생인 것이 370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시어섬, 15세부터 29세 사이에 시어섬이 48만 명이나 됩니다. 이 청년 중에서 시어섬이 48만 명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구직 단념도 거의 그와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깐 육아, 가사, 재학, 수강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학생이 너무 많아서 인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시어섬과 구직 단념은 사실상 거의 100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사실상은 이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되어 있어 실업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통계상으로 실업자는 890만 명 중에서 370 만 명이 인제 잠깐만 37만 명이네요. 37만 명이 실업자고 실업률이 99.0%로 얘기합니다마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청년 확장 실업자라는 걸 계산합니다. 확장 실업률을 계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제 이렇게 나옵니다. 확장 실업자 중에서 거기에 인제 시어섬 제일 많아요. 48만 명. 그다음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그다음에 잠재 경제 활동 인구 이런 걸 포함해서 확정 실업자가 실업자보다도 훨씬 많아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7만 명이군요.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는 전체 인구 청년 인구 885만 명 청년 인구가 좀 줄고 있군요. 그중에서 확장 실업자가 109만 명으로 밝혀졌습니다. 27%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 4분의 1이 그냥 4분의 1이 넘는 청년들이 사실상 실업자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청년의 이렇게 일자리가 심각해지면은 또 더구나 최근에 청년들은 또 주거 사다리도 붕괴되었다. 왜냐하면 집을 살라 그러면은 대출을 10% 밖에 못 쓰기 때문에 나머지 90%를 내 돈을 가져야 되는데 일자리도 거의 4분의 1이 이렇게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결혼도 못 하는. 그래서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죠. 지금 15 세부터 29 세까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주거 사다리 붕괴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출산율이 더 문제인데 그것의 출발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일자리 문제, 청년들의 4분의 1 일자리가 사실상 실업자이고 국민 전체 일자리가 있는 경우도 대체로 수입이 적어서 국민들의 경제 활동 가능 인구의 절반이 불안전 취업 상태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말 가장 큰 이슈, 제일 큰 이슈가 경제적인 면에서 제일 큰 이슈가 이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정 연휴에 즐겁게 쉬고 계신데 제가 이런 분석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편 또 재고의를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남은 구정 연휴 즐겁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